얘들아, 내가 4일차라고 이름 붙인 건 사실 너희가 매일매일 이거를 꼬박꼬박 조금씩 한 회차씩 풀었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너희는 또 몰아서 풀었겠지? 그래서 몰아서 이 영상을 보겠지? 집중력이 그럼 4일차부터 좀 흐트러질 건데 근데 사실 4일차, 5일차는 좀만 집중하면 너희 다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정답 애들이 현장에서 제일 막 만점 많이 튀어나왔던 것도 4일차, 5일차에서였거든. 한번 봐보자. 18번부터 보면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에서는 모순된 감정이 대조적으로 드러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사나이가 미워졌다가 다시 가엾어졌다가. 어때? 대조되는 개념 드러나지? 다만 나에서는 그런 거 보이지 않아. 임의 부재로 인한 괴로움, 가다 둘 다 안 보이고 추상적인 관념을 감각적으로 형성하는 거, 나에선 이런 거다. 얘들아, 마음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마음은 보이는 건 심장이고 마음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야. 근데 마음이 어딘가에 숨어있다라고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어. 다음은 다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 꿈이 눈에 보여? 꿈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람마다 꿈이라고 하면 설명 그림 그리는 게 다 다를 거야. 왜냐? 사람마다 꿈이라고 생각하는 정의가 다 다르거든. 형태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마치 밤마다 꿈을 덮는다. 이 꿈을 이불처럼 표현하고 있어. 내가 포근히 덮는 이불처럼 꿈을 덮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추상적인 관념을 감각적,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 맞는 설명. 이상의 실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는 건 가나다. 모두 다 적절하지 않고요. 반복과 열거를 통해 주억을 환기하고 있는 것도 모두 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나 다 모두 반복이랑 열거는 사용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풍경을 쭉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뭐 한 사나이가 있다. 그 사나이가 도와주는 사나이 반복되고 있는 거. 나에서도 있잖아. 강물이 흐르네, 뭐뭐하네 이런 거 반복되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사람들의 모습을 쭉 반복하고 있잖아. 열거하고 있잖아. 가나다에서 반복과 열거는 모두 다 보이는데 이게 추억 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음으로 19번 문제 보자. 이 시 굉장히 짧아서 짧지만 너희들이 딱 읽었을 때 뭐야? 그래서 뭔 말이야? 시는 좀 내용이 길어야 너희한테 힌트 줄 내용이 많다? 너무 짧아. 힌트 얻을 게 없어. 그래서 19번 문제를 보면 물의 속성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연상해봤대. 물의 속성은 흘러간다는 거, 투명하다는 거, 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요. 고요하고요. 깨끗해요. 그 중에서 일단 너희가 제일 먼저 지워야 될 건 C야. 세계의 정화, 세계의 평화 이런 거 보이지 않지. 그리고 겸손의 미동도 보이지 않아. 시간의 경과, 물이 흘러가면서 시간의 경과 보이지 않아. 여기서는 내 마음 어딘 듯 한편엔 끝없는 강물이 흘러 이 강멸은 은결 반짝반짝이는 그 물에 반사되는 그 빛을 막 돋우고 있어.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있는 곳인데 강물이 흐르는 듯 내 마음속은 평화로워. 심리적 안정, 나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 B와 D 골라주시면 되겠죠. 20번 가의 소통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요런 거 우리 주간 테스트 할 때도 너희 낚을 때 종종 사용하는 건데 청자라는 단어. 근데 사실 사나이는 청자는 우리잖아. 이 시를 읽고 있는 것. 혹은 이 시 속에서 누구야 라고 부르면 그 부르는 대상. 이런 게 청자인데 청자가 아니라 대부분은 화자겠죠. 사나이는 화자 혹은 우리는 알아. 시인이랑도 아마 동일한 사람일 거야. 시인은요. 이 사나이를 객관적으로 대하지 못해. 왜? 나인 것 같거든. 근데 화자는 나는 내가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나이라고 3인칭하여서 쓰잖아. 이거는 그 대상을 객관화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야.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고 뭐뭐입니다. 경어체가 높임말이거든. 높임말 사용은 했어. 근데 신분관계 부각시키고 있는 건 아니야. 신분관계 없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21번 문제. 나가 보기를 고쳐 쓴 거다. 원래 시가 이 시였대. 근데 이를 고쳐서 이렇게 썼대. 뭐가 달라졌는지 봐야겠지. 원래는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이 이어지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어. 근데 얘 삭제했다. 강물이 흐르네가 아니라 흐르고 있네. 근데 이 뒷말을 삭제했다. 삭제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뭔가 글자 수를 일정하게 끊어서 호흡대로 끊어 읽을 수가 있게 돼. 자, 이런 거 운율이 겉에 드러나는 외형률이라고 얘기했다. 외형률은 전통적인 이 정형시에서 잘 드러나요. 그래서 전통적인 율격의 반복이다. 운율이 반복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정답은 1번 고쳐주셔야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22번 문제. 자, 가와 다의 작자가 대담을 나눈다고 할 때 보기, 네모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를 보니까 두 분 모두 바람과 구름을 소재로 삼았대. 자, 가에서 바람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 자, 가에서는 파란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흐르고 있다. 여기 나왔어. 나에서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도 그림자 지는 곳이라는 방법으로 사용됐어. 자, 이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먼저 이 가를 먼저 보자. 가에서는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파란 바람이 분대. 내적 갈등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여. 고민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여. 그러니까 바람이나 구름이 긍정적 이미지로 사용된 게 맞아. 그러니까 3번, 5번 모두 맞는 설명이야. 계절감도 잘 부여되지? 왜? 여기서 계절 직접적으로 설명해. 가을이 있다라고. 아, 그럼 이 바람과 구름은 가을을 나타내는 소재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어. 다음으로는 다를 한번 봐볼까? 다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내 마음은 고요한 물결인데 바람이 불면 물결이 흔들려. 구름이 지나면 그림자가 져. 즉, 내 마음이 고요해질 수 없게 고요함을 파괴하는 소재로 바람과 구름을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소재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고 돌을 던지고 고기를 낚고 노래를 부는 사람 역시 바람이나 구름처럼 돌 던지면 어떻게? 냇가에 물이 이렇게 찰방찰방 붕덩 흐르겠지. 고기 낚을 때도 보통 낚싯대 던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물에 일렁임이 생길 거야. 노래 부르는 사람 얼마나 시끄러워. 더 이상 고요할 수가 없어. 바람이나 구름과 동일하게 나의 마음의 안정을 깨트리는 소재로 사용된 겁니다. 다만 종교적 의미로 사용된 것은 가에서도 나에서도 모두 찾아볼 수 없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장기전. 장기전도 너희가 이미 아는 작품이다. 자, 그러면 바로 굳이 읽어볼 필요 없어. 너희가 이미 이 내용을 좀 애매하게 알면 읽어봐야 되는데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굳이 읽을 필요 없다.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야. 봐봐, 미음 봐봐. 미음만 그럼 너희는 이 내용 줄거리 대충 하니까 42번 풀 때는 미음만 보면 돼.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내 신세 불쌍하다 우지 마라 내 까투리 우지 마라 장부간장 다 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자, 통사구조의 반복이라는 건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야. 이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니? 지금 요란 뻑적지근하게 지금 난리 날게 죽는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막 나만 불쌍하다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인물의 담담하다는 이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43번 A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 A를 보니까 공산, 야월, 두견새. 내가 두견새 얘기했던 거 기억나? 진달래꽃이랑 엮어가지고. 두견새는 한의 정서를 뿜어내는 새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두견새가 이렇게 한의 정서를 뿜다가 피를 토하면 거기서 꽃이 피는데 그게 바로 두견화. 진달래꽃이라고 했잖아. 공산, 야월, 두견새 소리, 슬픈 회포 더욱 서럽게 날 만드는 거야. 한이 또 느껴지지. 자, 그러면서 자칫 통감에 이르기를. 이게 뭐야? 고서. 옛말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상대의 행동을 문제된다고 얘기하고 있어. 자칫 통감에 이르기를. 좋은 약이 입에 쓰긴 하나 병에는 이롭고 옳은 말이 귀에 거슬리긴 하나 행실에 이로우니까 쓴 약 입에 넣어 거슬리는 말 귀담아 들어 라는 얘기란 말이야. 너도 내가 뭔가 이거 찝찝하다고 얘기한 거 들었으면 이런 변을 당할 리 없어. 내 말 안 들어서 너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 거 맞는 설명.
4번도 한번 봐보자. 4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우화소설이라는 건 사실 당시 시대의 상황을 비판, 풍자 혹은 뭐 이를 통해서 교훈을 주기도 하고요. 서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현실의 문제로 제기하거나 새로운 가치나 윤리의식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죽어가면서도 까투리에게 수저를 요구하는 이 장기의 말을 보면서 그 당시 지금 여자랑 남자가 헤어지게 되면 이게 헤어지는 게 이혼도 있겠지만 남자가 이렇게 먼저 죽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남편은 봐봐. 부인 외에도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도 둘 수 있고 그 아래 첩도 엄청 많이 둘 수 있어. 일부 다처제입니다. 근데 여자는 남편이 병으로 죽으면 평생을 혼자 살아야 돼. 그 당시 결혼 막 15, 14살에 했다 그랬잖아. 60살까지 산다고 하면 나머지 40년은 혼자 살아야 돼. 그걸 바로 여성의 재혼, 개가라고 얘기하는데요. 개가가 금지되어 있는 이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려는 거지. 부부간의 사랑과 믿음, 너 나를 위해 지조와 절개를 지킬 거지? 그게 바로 사랑과 믿음인 거 알지? 라는 이건 기존의 가치지 새로운 가치도 아니야.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골라주셔야 합니다. 사실 5번은 내가 이렇게 단어 뜻을 적어놓긴 했는데 너희가 이걸 받아 적진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직접 찾아봐. A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3번의 뜻은 목숨이 아주 짧은 순간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 명줄이 짧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가장 적절한 거 사실 단어 뜻만 알면 충분히 고를 수 있는 거였고 이거는 내가 지금 모른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 모르는 사자성어 볼 때마다 단어 뜻 적어 놓으면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마지막 5회차까지 풀어봅시다.